안녕하세요. 서인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좀 준비를 해서 대전을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즘 야구가 굉장히 핫하다고 해서 야구 경기를 좀 보러 가는데요. 하나 경기 티켓이어서 어, 대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 이거 예매하려고 일주일 전에 11시에 티켓팅 한다고 해서 막 서버 시간까지 찾고 막 진짜 오랜만에 무슨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해봤는데 이게 사람 손으로는 못하는 것 같더라. 이게 뭐 현장 발권을 한다 또는 아니면 뭐 현장에서 대규모 발권을 한다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매크로 돌리듯이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11시에 딱 하고 들어갔는데 대기자가 진짜 뭐 2036명이 떴던 걸 이제 일주일 전인데도 아직도 기억하네요. 그리고 그거 대기 다 돼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 몇 군데 좀 인기 없는 석에 그쪽 구역의 섹터에 한 60석인가 남아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가고 이게 구매를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못 들어오고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편히 이제 고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야구 경기를 이렇게 예매를 해서 간 적이 없어서 되지 이거 선택하고 여기는 맞나 이런 거 고민하고 이제 결제하려고 그랬는데 좌석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 그 사이에 좌석이 다 나갔더라고요. 좀 멍청하기도 했고 요즘에 야구 경기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래서 대전으로 여행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좀 어제 저녁에 그런 거를 마음이 기대감이 붙은 건지 뭐 외출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 새벽 1시쯤 좀 넘어서 잠에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새벽 4시 반쯤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출발하기까진 그래도 좀 시간이 있고 뭐 저는 준비가 좀 일찍 끝난 편이라서 좀 잠을 다시 자자 그러려고 했는데 뭐 어쨌든 못 잤어요. 못 자다 보니까 아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야 아침에 이거 영상이나 업로드하러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뭐 아침에 좀 간단하게 씻고 미리 준비를 하고 뭐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제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영상을 또 남기고 이제 녹음을 또 하고 있네. 그래도 흔히들 작심삼일 얘기하면서 진짜 3일 가기가 어렵다 결심이 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그걸로 3일 넘게 4일 동안은 영상을 올린 게 돼서 3일은 넘게 해보는 게 되네요. 뭐 어제 저녁부터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아침 지금 좀 이따부터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좀 밖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진짜 뭐 필사 노트나 이런 걸 뭐 가지고 나가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라도 좀 올려야 되나.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편집을 적게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제 방에서 이렇게 하는 걸 찍은 건데 아니 갑자기 4일 만에 밖에서 브이로그 같이 이렇게 찍을 거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 못 올리는 게 아닌가 3일 만에 또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 잠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예, 대한민국 육군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배운 무식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이게 진짜 뭐 심플 is the best라고 가끔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좀 그런 무식한 방법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얘 무리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뭐 나온 괜찮다 하지만 분명히 체력에 부담이 가는 거니까 뭐 이런 일은 최대한 없으려고 하고 더 이상 이제 20살에 튼튼한 체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관리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정말 이전에는 뭐 술을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일을 하고 밤새는 것도 뭐 그때도 힘든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회복력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은데 요즘엔 하루하루 관리를 안 하면 피곤한 것 같아. 괜히 아버님 어머님들이 영양제 챙겨 먹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오늘 나가기 전에 영양제를 좀 챙겨 먹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다소 무리하고 무식한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조금은 피곤하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4일차, 3일을 넘기고 4일차까지 지속을 했다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좀 영상과 음성의 싱크를 그래도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맞춰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조금 아무래도 조금 손보는 걸로 갔는데 저한테는 이제 영상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오늘도 쟤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필사하고 글씨 교정을 하는구나 정도의 의미 전달 목적이 조금 더 중점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워낙 영상에서 제가 뭔가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계속 글씨 쓰고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속도가 다소 조금 느려지거나 빨라진다고 해서 크게 뭐 제가 봐도 크게 뭐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의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하는 정도의 편집만 해서 뭐 녹음의 길이에 영상을 좀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조금 그 정도는 발품을 팔고 있기는 한데 불편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그렇게 결국에 뭐 설거지 하거나 아니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잠잘 때 살짝 자기 전에 모니터링을 살짝 했는데 저도 영상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 게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많이 저도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영상 자체가 동적인 느낌이 없어서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여전히 목소리만 너무 깔려서 중간중간에 이제 또 정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은 배경음이라도 좀 넣으면 좋을까라고 싶다가도 그 정도 발품까지는 못 풀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까지 하면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영상 찍기에 발품 파는 정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이거를 지속하는 데는 조금 더 큰 부담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고 편집 소요를 최소화하는 게 아직은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오늘 아침을 저처럼 의도치 않게 일찍 시작하셨다면 다소 피곤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목소리가 살짝은 잠긴 것 같은데 다소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같이 잘 힘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가볍게 화이팅을 다지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사 내용은 두 가지 책을 쓰니까 두 가지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반야심경에 대해서는 어제 이야기 드렸던 죽음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또 나오더라고요. 다른 책이었는데 서로 다른 책인데 가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비슷하거나 심지어 같은 날에 쓴 두 페이지의 주제가 거의 동일하다고 느껴지는 데가 있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반야심경 책이랑 필사는 도끼다 책인데 분명히 다른 책이고 다른 말인데 주제가 되게 비슷한 또는 거의 똑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두 페이지를 필사를 하고 있다 보면은 되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는 있겠지만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뭐 두 책을 같은 날에 필사를 했기는 했지만 두 분이 뭐 서로 맞춘 게 아니라면 주제를 그거는 우연의 일치인 건데 그래도 이제
책을 필사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되게 신기합니다. 하루에 어떤 그 내용을 두 번 어, 읽고 적는다는 게 그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책은 여러 다른 분들의 생각을 인터뷰를 통해서 일부 발췌한 내용들을 내성한 거고 다른 한 책은 이제 한 분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종교 서적에 대한 해석을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신 내용이거든. 뭐 그러시겠죠? 근데 이게 하나는 되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종교 서적이고 하나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름대로 조금 알려져 있고 그 인터뷰를 하신 분들의 인터뷰 내용들인데 종교와 문화권이 너무나 다른데도 말하고자 하는 어떤 바가 어쨌든 그래도 타인에게 영감이 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 되게 비슷하다. 그게 이제 어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진리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도 비슷하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같기 때문에 진정한 뭐 이치다 해서 막 진리다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영감을 얻는다라는 내용은 조금 어떤 특정적인 영역의 것들이라서 뭐 이런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비슷하다는 거는 되게 어, 이런 글들을 읽고 소비하고 해석하는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뭐 하나가 좀 길었고 다른 하나는 집중력과 여백의 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둘 다 재밌었는데 특히 여백의 미를 이렇게 표현으로 쓰신 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여백의 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백의 미 하면 딱 떠오르는 처음 생각은 학창 시절 선생님께 글을 써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시간들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뭐 자기 생각을 뭐 시로 써서 제출하세요. 아니면 뭐 짧게 뭐 A4용지 한 장에 써서 정리하세요. 그러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이렇게 좀 내면은 좀 그렇잖아. 선생님께서 아우 누구는 뭐 여백의 미를 강조했네라고 웃으시면서 얘기하지만 조금 이게 어떤 사람 아이들에게는 좀 다르게 또 느껴지면 좀 재밌는 일이다. 아, 뭐 그렇지 뭐 그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친구들한테 좀 아유 내가 성의가 없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도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았지만 조금은 좀 더 채울 수 있었는데 내가 채우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뭔가를 냈을 때 여백의미가 되게 강조가 된 그거네라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시면 좀 애틋하지만은 좀 그런 식으로 느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그 어릴 때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A4 용지 한 장이 어찌나 크고 나는 또 그 큰 종에 어찌나 또 그렇게 쓸 내용이 없던지 뭐 조망 많은 손으로 최대한 글씨를 크게 써서 내용을 어떻게든 공간을 채워보려는 그런 꼼수들을 좀 썼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 필사서에서 여백의미라는 표현 자체가 있어서 되게 마음이 많이 갔고 그게 또 이제 집중력과 연결되어 표현되는 부분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뭐 일단 여백의미가 재밌었으니까 여백의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백의미를 이야기한 이 페이지의 제목은 집중력 되찾기라는 어, 소제목으로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보면 뭐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전문가라는 어떤 그 전문가분의 인터뷰인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다른 어떤 예술가 분들의 내용들을 어, 조금 거기서 또 본인이 그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라는 게 뭐 요즘 얘기 또 많이 하지만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뭐 군에서는 쉽게 말해 우선순위 선정을 잘해라. 프라이어리티 선정을 되게 잘해야 된다. 그걸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여전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순위 설정이 명확해지면 생각보다 행동해야 되는 순서들이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뭐 제 인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나름대로 뭐 이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1년 동안 준비한 유학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한순간에 뒤집었는데 실은 제가 유학을 준비했던 건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유학을 가고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심적으로는 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학을 준비해 온 거고 지난 1년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고 준비해서 유학을 가고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뭐 성과를 내고 이제 대학에 다 지원하고 대학의 오퍼를 다 받은 상황. 이 모든 게 정말 어떻게 보면 10년의 성과였는데 그 10년의 성과를 뒤엎기는 했는데 이것이 저는 우선순위 설정이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물론 저도 그 결정을 내릴 때 가족들도 되게 많이 너 왜 그러냐? 정말 뛰쳤냐? 뭐 정신이 나갔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는데 저한테는 근데 인생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유학을 가서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러한 선택을 해서 한국에서 남아서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또 다른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과감했죠. 과감했을 거고, 어, 그 캐나다에서 저를 이제 컨설팅 해주시던 컨설턴트 선생님께서도 무슨 일 있냐? 갑자기 다 합격해는 학교를 왜 안 간다는 거냐? 성적도 좋았는데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간다는 소리냐? 미쳤냐? 라는 얘기를 컨설턴트 선생님께서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근데 지금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기행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제가 그냥 그 기행 자체로 관심 받아서가 좋은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살아가는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당연히 저도 주눅 들고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대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그래도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처음부터 해오신 어떤 예술가 분들은 와, 저 그 뭐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데 나 그렇게 배고프면서까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특히 요즘에 카더가드님 노래 참 많이 듣고 유튜브도 많이 애청하는데 막 그렇게 허허셔셔 웃으면서 뭐 약간 되게 약간 재밌는 캐릭터이시지만 저는 되게 진중하시고 심적으로 되게 어떤 고난도 있으셨지만 저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꾸준히 부단히 노력하며 자신만의 어떤 음악적 색채를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백의 미를 얘기하다가 잠깐 선천포로 뺐는데 이거는 그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필사책에서 얘기하기를 어, 어떤 곳에 집중력을 많이 할애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일부러 쉬어가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 휴식을 취하는 자체를 여백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졌을 때 여백의 미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여백의 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저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시작을 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조금 누구야 조금 서연아 조금 오늘 좀 무리했다면 내일은 좀 쉬어 가야 된다는 거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듯한 재밌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마지막에 어떤 버겁고 하기 싫은 일을 연달아 하지 않도록 리듬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이 옆에 써서 마지막에 써져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점차 갈수록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휴식이라는 걸 절대 어, 빼놓아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언제 쇼츠를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너무 그 productive한 것과 efficient한 이 거기 두 가지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데 삶은 생각보다 어떤 프로덕티브한 리절트를 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단축하기 적게 쏘기 위해서 이피시언트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휴식도 이피시언트에는 뭐 들어갈 수 있지만 프로덕티브에 광범위하게 광의로 해석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좀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휴식을 생각하기엔 되게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복잡한 삶이라도 순간적으로 단순하게 행동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 모든 걸 다 고려할 수 없는 게 인간적 한계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참 휴식이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래서 건강검진 싹 받고 그동안 못했던 신경 쓰지 못했던 어떤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봤는데 덕분에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망성적인 어떤 질환이 발견이 돼서 조금 식단 관리하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좀 약을 좀 챙겨 드셔라 라는 처방을 받고 나름대로 건강 관리에 힘을 좀 쓰고 있는 시기를 또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 덕분에 통장 잔고도 요즘 날에 아이스크림 녹아버리듯 녹아버리고 있는 마음 아픈 현실이 있지만 뭐 그래도 돈 또 다시 벌고 모으면 되겠죠. 다음 이야기는 이제 또 어제 이야기했던 죽음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참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렵죠. 절대 가벼운 주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그래도 뭐 이제 최근에 반야심경에서는 조금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라. 존재의 본질은 무상이고 무아이며 모든 것은 변한다. 나의 존재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가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죽음 역시 그냥 변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두고 죽지 않기를 원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얻은 삶이라는 게 변하지 않지 않는다. 결국 이것도 변화의 하나의 부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종착지이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이게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결국에는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참,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서글프기도 해요. 근데 또 이런 말을 되게 좋게 해석한 부분, 제 지인이 너는 맨날 얘기한다. 그 얘기를 맨날 얘기한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2004년쯤인가 개봉된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브래드 피트와 에릭 바나의 주연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펄- 어, 브래드 피트는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영웅입니다. 근데 그는 거의 반신 데미갓 정도로서 좀 취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이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고 낳은 아들이고 뭐 지옥의 스틱스 강에 몸을 담그면 이제 뭐 거의 불사의 몸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아킬레우스를 그 지옥의 스틱스강까지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가서 발목을 잡고 이제 스틱스강에 몸을 담궜는데 이때 어머님이 깜빡하신 게 아킬레스의 그 발목을 잡고 다른 곳을 다 담궈서 그 발목이 약점이 되었죠. 아킬레우스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킬레스의 건이라는 그 아킬레스의 건이 그 어원이 그 아킬레우스의 아킬레스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자박다식해서 다식한 부분을 좀 뽐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이거는 그 영화에서 아킬레우스가 한 대사라는 건데 신들은 인간을 질투한다. God's enviou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얘기 나오는 건 because we are mortal. 우리가 어 모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mortal이라고 얘기하죠. 어 필멸자들이기 때문에 부러워한다고 해요. 질투한다. 왜냐하면 신들은 영생을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빛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내일은 당연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빛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 아름답게 불태우며 살아간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불태우며 살아간다는 게 좀 참 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뭐 돈처럼 하루하루를 모아둔 어떤 목돈을 쓰는 것 마냥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것 마냥 계속 줄어들죠. 시간은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그 하루를 살아가기에 저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되게 빛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하루는 오늘도 별로 재미가 없고 막 이런데 이게 무슨 빛나는 거야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져요. 어떤 영생의 존재는 그 무료함 속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학들 보면 죽을 수조차 없다. 망각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그럼 절대적인 권능의 존재는 오히려 미쳐버릴 것 같다. 라고 어떤 해석을 하는 문학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또 망각을 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하지만 거기서 뭐 실수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배우지 않고 똑같이 반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포텐셜을 가진 존재들이 인간인 거니까 인간이 지금 필멸자로서 하루가 되게 고되고 똑같이 살아가고 지루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언제 다른 미래에 더 큰 불이 되기 위한 더 아름답게 빛날 불이 되기 위한 어, 그런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지금 조금 그래도 오늘 요즘의 하루는 좀 잘 조금씩 불꽃놀이 폭죽 마냥이라도 조금씩 스파크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이전에 말했던
마땅히 어제 얘기했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왜 마땅히 잘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왜 남은 시간들을 감사히 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되겠네요.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 빚내서 산다고 느끼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빛나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되게 저도 아직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저도 뭐 한국에서 살기로 다짐을 하고 좀 꽤 오랫동안 수입이 없었죠. 중간중간 좀 그래도 과외도 좀 해봐라 해서 조금 소개도 받아서 과외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 3, 4개월? 4, 5개월? 이 정도는 좀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축도 돼 있었고 계속 뭐 하든 돈 까먹는 것도 뭐 보이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 불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출근할 곳이 좀 정해지고 나니까 그때 이후로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뭐 뭐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뭐 이른 아침부터 나름 차분하게 시작하니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큰일 난 것 같아요. 차분하다 보니 이제 졸리기 시작했어요. 졸리기 시작했는데 곧 있다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오랜 어, 버시자 나의 친구인 카페인을 한번 최대한 믿어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큰일이 안 나겠습니까? 조심해서 잘 하루를 갔다 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전에 거주하시거나 대전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다도 거기 맛있는데 라고 한번 자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냉면을 좋아해서 숯고른 냉면? 거기 뽕냉면 먹으러 점심에 갈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생각하니 군침이 도네요. 다른 디저트집도 많다고 해서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주차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오늘 하나 경기도 되게 재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3일 넘게 안 빠지고 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못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곧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직장을 다시 잡아서 출근을 하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아니면 오늘보다 더해서 좀 여의치 않은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조금씩은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꽤나 좋습니다. 그래서 더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작은 반응도 진짜 크게 응원으로 와닿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회수만 올라가도 뭐 지금의 저로선 아유 감지도 억지고 뭐 큰절을 해도 모자를 판이죠.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욕심이 나고 욕심을 더 부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역시나 더할 나위 없는 응원이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에펠탑이 휠 정도의 폭염이다. 뭐 한국도 지금 폭염으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한다 이렇게 얘기돼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요즘 정말 진짜 날이 많이 더워서 고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나 몸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로 오늘은 그래도 조금 에어컨 바람이라도 조금 더 여러분께 가고 시원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윤이었습니다.